자, 기토와 경금의 관계에서는 기토와 경금의 관계는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우리가 좀 살필 대목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경금은 기토의 상관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토의 힘을 굉장히 많이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이라는 걸 우리가 보통 쓴다는 것은 상관격을 이루거나 아니면 또 상관을 기뻐할 때, 상관을 용신으로 쓸 때 우리가 세력의 곤역면에서 일원이 굉장히 왕해야 일단은 그것을 바람직하게 쓸 수 있다고요. 식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평진정 정격 체계에서 식희신왕 이런 격국이 있죠. 그래서 식신격일 때 일간도 왕하면 이것은 식신과 채용이 동궁에 있다는 뜻이에요. 원령을 얻어서. 그럼 기격 체계를 이룰 수 있고, 특히 식신보다 힘의 소모가 심한 상관을 쓸 때는 일원이 왕해야만 또 효용이 드러나겠죠. 어쨌든 기토가 왕하면서 경금을 용신으로 쓰게 되면 이것은 윤토금명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경금이 굉장히 빛나는 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토는 불능생금이죠. 근데 이제 윤토생금 하면은 기본적으로 경금이 굉장히 빛나고 또 수기가 아주 뛰어난 기운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물상에 비유해서 채광하는, 금광을 캐내는 그런 길조가 따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토금명이라고 했고, 그 윤토금명이라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기토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기를 합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기가 전혀 없으면은, 기토가 기본적으로 왕할 경우에 일단은 윤토금명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자, 왜냐하면 이제 기토 자체가 이제 성질이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고인들이 말할 때 무토는 고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황하다는 것은 이제 메마르고 높은 건데 이것이 이제 건토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말랐다는 뜻이에요. 기토는 또 전원의 흙이니까 기본적으로 수기를 가지고 있고 윤택한, 그래서 이제 습토라고 했고 그 성질이 낮고 습하다, 비습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또 적천조 식간론에는 화소화회, 또 금다금강이라고 했는데, 금다금명이라고 했는데, 화기운, 그러니까 이제 화가 적으면 병화가 이제 세화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이 많을수록 금은 더 빛을 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개 기토는 화와 금이 많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이나 특히 이제 경을 용신으로 써서 이렇게 이제 격국을 이루면 우리가 부기를 이룰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강문 마스터리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기토와 경금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의 효용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신 금이라는 것은 좀 태백에 살기를 품는다고 하죠. 그래서 전도형리의 상이 나타나는데 이 전도형리라는 게 뭐냐면은 일을 그냥 작파해버리고 일하는 것을 한 번에 그냥 다 뒤집어 때려 엎는 그런 좀 사나운 그런 성질과 기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좀 엎어진다거나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모진 또 가까운 사람에게 좀 상처를 주는 그런 모진 언행이나 억센 그런 것들을 이제 기운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토와 경금이 이렇게 배합되면 그것이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그런 물상에 비유할 때 석전, 그러니까 이제 돌박 같은 상황으로 이제 비유해서 아무래도 이제 영면해야 되는, 아주 힘써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운 삶인데, 그래서 노고를 좀 수반하게 되는, 그래서 또 고생은 많이 합니다. 성공했을 때도. 그 다음에 이제 또 간목을 용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토가 두터우면 간목으로 우리가 소토해야 되니까 용할 때 있겠죠. 이렇게 간목을 용신으로 쓸 때 경금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은 완전 상관경관이죠. 이렇게 돼서 관을 상하게 하면, 숙자로 내가 그냥 용속한, 그러니까 그냥 보통 본부로 그냥 몸을 구고 간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목국을 지었을 때는 당연히, 토의 기운이 이제 손상당하니까 이때 경금이 투해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상관가살,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상관가살의 기가 또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간목을 쓰지 못하고 이때 간목이 드러나가지고 목국을 짓고 이럴 때 경을 쓰면 효용이 있지만, 만약에 목국을 짓고 을목이 드러났을 때 경금을 쓰면 이때는 경이 오히려 을목과 합해가지고 합하려고 하는 속성 때문에
그 경이 오히려 굴종을 한단 말이에요. 을목에. 그래서 통정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을목은 칠살이니까 적이죠, 그죠? 적인데 내가 그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경금이라는 상관을 부하로 내보냈는데 둘이서 오히려 합을 해가지고 정통을 해버리니까 밀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 사람 그러한 그 구조에서 이 사람이 그 상관가살의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좀 교활하고 그 좀 간사한 무리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때는 우리가 이제 상관, 경관, 예를 들어서 이제 정관이 상관을 봤어도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우수한 격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목을 이용할 때는 경금이 투하게 되면 상관, 경관에 하가 미치지만 만약에 간목이 투했는데 목국을 지어서 그것이 병으로 작용할 때는 경금을 약으로 써서 비록 형태는 상관, 경관 같지만은 이때는 상관 가살이라고 오히려 얘기해서 상관 가살의 기가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전체적인 상황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간이 칠살을 귀로 쓸 때 우리가 그것을 관이라 그러지 꼭 살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국을 짓고 기토의 정신이 묵시 손상당했을 때 원신의 기가 이제 손상당할 때 을목이 투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칠살이 제대로 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관을 가가지고 상관가살에 우리 길을 논할 수 있는데 이때 전혀 통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을과 경이 서로 합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좀 간사하고 교활한 그런 무리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가살의 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높고 나름대로 뭐 출세한 그런 부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그 성질이나 기운이 교활하거나 간사해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용신이라는 걸 쓸 때는 이제 그 용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약신이든 또 어쨌든 그 팔자에서 가장 기묘한 우리가 십간으로 떠오른 그 글자가 기본적으로 십간의 배합이 서로 아주 적절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간목이 기신이면, 병이면, 경금을 써야죠, 그죠? 근데 이제, 을목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병이다. 이렇게 됐는데, 약으로 경금을 쓸 때는, 용신이, 진짜 용신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팔자의 격국이 좀 떨어지고, 영양면에서 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활하고 좀 그런 간사한 속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토편이라는 기토는 다른 십간하고 달리 하나의 진신군이 정해져서 항상 그것이 이렇게 보통 음간들은 상관을 우리가 이제 귀로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토도 경금을 우리가 진신으로 쓰는 데서는 별 무리가 없지만 사실 다른 그 음간들이 상관을 쓰는 경우가 좀 다르단 말이죠. 왜냐하면 뭐 을목이 예를 들어서 병화를 쓴다거나 임수가 신금이 임수 상관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는 거의 뭐 사실을 막론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통하는 법인데 이 기토가 경금을 쓰는 경우에는 또 조금 다른 겁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기토라는 경우에는 우선 맨 처음에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면은 간목이나 을목이 그렇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관살로 기격을 짜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기토가 병은 뭐 당연히 온토해야 되니까 우리가 용신으로 쓰고 정은 병에 미치지 못하죠. 하지만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온토하는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토와 무의 관계가 좀 특별한데 겁재를 굉장히 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만물이 창성하려면 병화와 무토의 의조의방, 그러니까 이제 조방이 이제 방조지신이 다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때 이제 무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기운, 그러니까 이제 동월에 추울 때 수왕이 병이 되면 이때 무토로 잘 이렇게 제방할 수 있는 효용을 높일 때 무토가 굉장히 일선의 용신으로 떠오르죠. 이렇게 긴급하게 일선의 용신에 떠오를 경우에는 원래 십간관계에서 진신군으로 이렇게 우리가 확증 짓지 않아도 그것의 효용이 굉장히 높을 때는 우리가 그냥 그 진신으로 우리가 작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왕할 때 예를 들어서 기토라는 성분은 우선
수가 굉장히 왕하면 춥죠, 그죠? 추울 때 그것을 우리가 병화로 따뜻하게 조우를 쓰거나 무토로 제방해가지고 팔자의 곤형을 이루지 못하면 굉장히 토가 추운 거예요. 이렇게 추우면 토가 응결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양 배정하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고향을 등지는 그런 배반의 상황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수가 완전히 결핍된 상황, 그러니까 화토에 그냥 화염 조토 같은 상황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기운이 예를 들어서 아주 왕한데 그것을 우리가 제복하거나 또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면 토가 응결되어서 토가 얼어붙어서 당연히 그것을 우리가 용신을 쓸 수가 없을 때, 이럴 때도 우리가 이제 이양정배하고, 또 토가 뭐 분파노록 이런 말도 쓰죠. 이렇게 이제 뭐 고향을 떠나서 종신토로 고생하는 뭐 그런 상황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어쨌든 뭐 또 떠나서 먹고 살만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도 일단 이양 배정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고, 일단은 이양하는 상황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가 왕할 때는 무토를 써야 되는데, 수가 왕할 때 기토는 또 효용이 없죠. 별로 쓰지 못하죠. 이렇게 무토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당연히 원포를 우리가 이제 보한단 말이죠. 토의 원포라는 말은 그냥 밭이에요. 그러니까 밭을 쓸모 있게 잘 우리가 보호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금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경금을 쓸 때 이 경금은 토가 왕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특히 진술충묘월에 난 기토가 경금을 쓰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나 축월에 만약에 경금이 투하면은 이때는 채용이 다 동궁에 있는 직격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춥기 때문에 이때는 또 화가 없어서는 또 불가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때그때마다 다른 경우에 대한 그런 인식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지식 체계를 세워서 갈피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둬야만 그때그때 정확한 용신을 구분해내서 쓸 수 있는 거죠. 뭐 예나 지금이나 용신에 대해서, 자, 무슨 용신이라는 것은 격국용신이라고 해서 월지정기가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용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격국용신을 말하죠. 그리고 월지에서 통근한 어떤 글자가 있으면 용신의 변화라고 해서 그 용신이 또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격국이 정해지고 나면 그 격국을 채로 다시 놓아서 또 용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춥다거나 이러면 또 조우용신을 쓰는 거고, 또 여기에서는 꼭 이렇게 조우용신이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나머지 팔자의 권형을 말하는 그런 걸 쓸 수도 있고, 또 뭐 그걸 부호용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식간의 무령이 아름답게 배합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식간용신을 정하는데, 그런 식간용신 중에서도 특히 기묘하고 공통적인 그런 상황, 여러 상황에서도 보통 두루두루 휘신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진신이라고 하고, 또 이 진신이라는 것이 진신이라는 것이 항상 그 공통적인 상황에 대체로 부기를 일단은 근본적으로 암시하는 그런 식간이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진신이라고 하지만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임수를 우리가 병화에서 임수를 진신으로 한다 그러면 그 임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귀를 의미하니까 병화에 있어서 임수는 항상 진신이에요. 근데 그것이 수왕해가지고 병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뭐 무토의 제방을 우리가 쓰는 경우에 이때는 약으로 쓰는데 이 약의 효용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요때는 그 무토라는 것을 일선의 용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을 진신으로 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신의 개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다채롭고 여러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고 정하는 것인데, 뭐 무슨 용신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말하는 용신을 상대는 무슨 용신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지식 체계가 일단 일천합니다. 제가 뭐 볼 때 이수명리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용신이라는 것은 일단 별로 신뢰할 만한 용신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용신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쓴다면은 뭐 얘기가 통하는 법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팔자기 뭐 방대하고 난해하다고 하는데, 우선 채용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은 좀 모르고 그 채용의 개념이 확실히 서야만
그 다음에 뭐 격국용신이든 조우용신이든 식강용신이든 뭐 병약용신이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런 체형의 구분이 일단은 모호하기 때문에 각각 쓰는 용신의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2000년에 역학계에 등장해서 그런 개념들을 제가 이렇게 잘 잡아줬는데 그때 얼추 좀 따라오는 것 같더니 다시 다 붕괴됐어요. 그래서 뭐 용신이라는 게 뭐 없다라는 놈도 있고 또 신광약과 무관하다는 사람도 있고 각각 자기가 하는 얘기가 좀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막 진신이라는 거 식간용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사람은 도대체 부호용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그 답을 스스로 찾지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찾지 못하면 선생에게 물으면 되는데 선생도 모르고 있으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책을 좀 보면 되는데 책을 공부할 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체계화시킨 그 조악한 지식 체계가 자기의 발목을 붙들어가지고 그 책을 또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몇 번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해야만 길을 좀 찾아갈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좀 아쉽죠. 어쨌든 여러분 식간론을 통해서 식간용신의 세계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용신의 그 면밀한 그리고 또 엄격한 그런 구분들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식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누차 강조하다시피 일단은 계속 듣고 반복해서 학습하고 또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읽고 또 사유하고 모르는 것은 질문해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